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밀반입 적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는 초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 사건, 성범죄 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뭐 기소유예나 무혐의, 무죄, 그 다음에 뭐 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세관이나 경찰에 적발되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가? 마약 밀반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약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유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널리 퍼지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약 밀반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기 위해서 소지 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밀반입한 마약의 가액이 일정 기준, 즉 500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돼 가지고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면 이거 양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로 한다 하더라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로 선고가 돼야 되는데 3년 6개월이면 3년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6개월은 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속수사 및 중환실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마약 밀반입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느냐가 결정되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마약 밀반입 적발 시 두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취해야 할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앞서 성급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약 밀반입의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거죠. 실제 마약임을 인지하고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무의미한 부인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진정한 반성을 입증해야 되고 혐의 당연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반성문도 여러 차례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뭐냐면 뭐 반성문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뭐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을 혹시나 이제 밀반입하고 이제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중독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담긴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고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물건을 운반했을 뿐 그것이 마약이라는 걸 몰랐다. 운반에 고의가 없었다.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그것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아니면 마약인 줄 몰랐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인의 부탁으로 했다면 지인과 대화 내용, 그 다음에 운반 과정 및 경로, 그 다음에 대가로 받은 뭐 금액 수준, 뭐 대가로 받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뭐 이거 합법적인 거다 뭐 그런 게 이제 적혀져 있는 경우 그런 걸 캡처해 가지고 제출해서 마약 유통, 즉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마약을 유통하려는 인식이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지만 마약 밀반입 사건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굉장히 엄중한 처벌 받고 있고 죄질 자체도
자체도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게 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을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